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2120선에서 공방벌입니다. 2122 정도에서 21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50선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일단 이 재료가 사실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내릴 때는 핑계가 코로나19 재확산이고 시장 오르면 경기 재개 회복 기대감 이쪽으로 양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쉽다. 그리고 핑계 갖다 붙이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밖에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저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건데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상담을 또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보내주시면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들어오셔서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의견 함께 주실 수도 있습니다. 노란톡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노란톡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노란톡입니다. 서울경제TV 정재훈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검색어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이야기 정재훈 전문위원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냥 뭐 시장 왜 이런지. 예. 예. 누가 많이 파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미국 영향 받는 거예요, 지금. 예, 미국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사실 제가 즐겨 쓰는 그 지표가 좀 있어요.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방송에 들어올 때 이 작가님과 좀 얘기를 합니다. 작가님도 주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요. 심리 상태를 좀 물어보는데 오늘은 짜증이 극에 달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괴롭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 이게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오늘 오후장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내일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주식을 하면서 이 작가님처럼 이게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것보다는 투자적인 좀 마인드로 보신다라면 뭐 이 위기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슈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계속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재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조정기에 좀 진입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의 혹은 이게 경제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요인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다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냥 양쪽 하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이 코로나의 이슈는 과거에 한번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뭐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미국 쪽에서도 다음 달 7월 달에 또다시 한번 대규모 투자를 좀 할 것으로 유동성을 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뭐 한 나라에만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을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에 대한 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 보게 되면
이게 V자로 반등했던 부분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IMF에서 이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회복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때가 최악이고 3분기 때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와 맞물리면서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3분기 때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비관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1일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어서는 극심하게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이 지수의 변동성이 큰 구간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또는 주식에 입문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잦은 매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월 이후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는 수익이 좀 제법 났었지만 6월 달로 들어오면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같이 매도를 하고 또 오른다고 해서 같이 매수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는 참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이 아닐까 싶어요. 거래소, 코스닥 다 박스권역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 하단 자리 때는 6월 중순경에 하단이었었죠. 뭐 한 2030선 정도 그 자리 때까지는 1차적으로는 뭐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고객예탁금이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저가 매수세가 언제부터 들어올지, 공격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즉 유동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2030포인트 정도대를 1차적인 지지 라인대로 놓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럼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되 종목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가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국산화 수혜주들, 이런 기업들은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주들도 움직이고 있죠. 헬스케어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있고, 수소차 쪽에 있어서요 정책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은 지수는 박스다. 박스로 놓고 보되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제 7월이에요. 네. 예, 6월도 다 갔네요. 그렇죠. 7월에는 뭐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업종을 세분화해서 본다면 괜찮아 보이는 쪽이 있습니까? 사실 7월 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아마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괜찮고 어떤 섹터가 나쁘고 그 부분들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바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준비를 좀 필요할 그런 상황인데요. 기관 쪽 매수 종목을 좀 유심히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 종목군들을 좀 보더라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이 괜찮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소재 국산화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만 보게 되면 예전부터 6월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왔던 종목이 아니라 이제 신규로 오늘이나 혹은 전날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단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5G 쪽이 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중국 쪽과 미국 쪽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가 거의 뭐 5G 쪽에도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든가 디스플레이 쪽을 본다든가 그렇게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섹터들이. 그러한 쪽을 좀 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코스닥 쪽에 중소 IT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도 부분들이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멘텀 거리가 나오면서 IT 장비 섹터들이나 부품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3분기 때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따른 모멘텀 거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장비사들,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반도체 쪽 투자 발표했죠. 비메모리 쪽 투자 발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디스플레이 투자 발표 아마 할 겁니다. 제 예상엔 분명히 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전략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때에 폴더블 출시가 또 된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저가 매수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애플 쪽에 있어서의 판매 대수 15% 늘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이나 수혜주들, 뭐 BH가 됐던 LG이노텍이 됐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종목군들을 좀 바라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초보분들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분들이 좀 계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일봉 차트를 보실 거예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탑 엔지니어링 9,350원에 비중 10%입니다. 조금 하락폭이 있네요. 네, 탑 엔지니어링이 참 좋은 회사예요. 파워로직스도 보유를 하고 있고 한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게 수급적으로도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뭐 간간히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가는 지금 9,350원 자리대인데요. 지금은 조금 보유를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다른 종목군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올라가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탑엔지니어링이 작년 4분기 때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1분기 때 좀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구조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빠진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비중이 10%시니까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손실을 더 줄여서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9,000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매수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냥 홀딩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로스테믹스 4,150원에 비중은 20%. 앞자리가 좀 다르네요. 네. 네. 종목이 4,1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4,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차트적으로 좀 보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래량이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점 자리 때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아마 이게 3,300원 언저리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여요. 3,3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 있어 보이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되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해서 덩달아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한 4,000원 언저리 뭐 그 정도 때 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에 이어지는 종목 바로 갑니다. 우리들 제약입니다. 6,809원에 25%. 이게 약간 수익이긴 해요, 지금. 근데 오늘 예. 많이 빠졌네요, 워낙에. 예. 네, 우리들 제약도 일단 신용이 꽉 찼어요.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전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오늘 거래량도 별로 없이 장대 음봉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6,8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6,800원이면. 그러면 어제 형성됐던 저가 자리대가 리스크 관리 자리대예요. 짧게 보는 그런 전략이니까 잠깐 30분 봉을 좀 볼게요. 30분 봉을 보게 되면 밀렸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밀렸는데 이걸 깨져버리게 되면 이 시가 자리대를 6,750원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아마도 좀 더 되밀릴 자리대가 남아있어요. 한 6,500원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손실이 나고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다음 타이밍에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 제약 들어봤고요. 대한항공 19,250원에 비중 15%. 이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2만 원 아래니까 네. 워낙에 지금 항공업황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런가 봐요. 예, 일단 워런 버핏도 항공주 손절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항공주의 흐름들이 그다지 속 좋지가 않습니다. 대한항공도 증자를 좀 단행을 하죠. 1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다. 예를 들어 정말 나는 1년 이상 코로나 이후를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시간은 상당 부분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일단은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선정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60일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어요. 장기적으로 봤으면 지금은 그냥 10%, 15%니까 지금은 관망이에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라면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듣고 왔습니다. 화승인더 7,300원에 비중은 10%. 딱 지금 매수가 부분인데 오늘 사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오늘. 네, 오늘 7,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섬유 의복 쪽의 종목군들, 화승인더 같은 경우도 화학 쪽의 종목인데요. 그다지 속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자리대 지금 7,100원 자리대인데 전저점 자리대가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온다고 해서 손절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 근데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0% 비중이시니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고점 자리대 9,000원, 저점 자리대 6,000원대 초반, 뭐 그 정도로 좀 보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관망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추가하면서 마찬가지로 반대한다라는 의견,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한 9,000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가 열려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승인더 듣고 오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42,000원에 비중 10% 지금 가지고 계시대요. 성공하셨네요. 네, 4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보유죠.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말 그대로 첨단 소재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들 속에서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매물대를 좀 보게 되면
이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윗자리가 될수록. 그 전 자리대가 46,000원짜리 되거든요. 그 자리대가 241선 자리대예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색깔을 좀 더 시퍼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 자리대가 좀 매물이 많거든요. 46,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1차적으로 저항 자리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이 46,000원 자리대에서는 일부 챙겨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만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6월 초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1차적으로 241선 언저리대 그 자리대 말씀드리고 46,000원대죠. 그러면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대는 약 한 57,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1차, 2차 나눠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듣고 왔고요. 동화약품 15,300원에 비중 33%. 이분은 뭐 임상을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코멘트도 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임상에 대한 결과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수익 번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시장이 아마 출렁출렁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시고 하실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한 차례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 폭에 있어서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는 목표가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17,500원 위에서 놀아야 돼요. 17,500원 위에서 놀아야지만 밀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약에 17,500원 위로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여기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15,300원인데 제 생각에는 33%고 조금 이게 싸게 매수를 하셨다면 임상을 기다리신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좀 싸게 사셨다면 좀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약간 한 10%가 넘게 좀 수익이 나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예요. 절반 챙겨놓고 나머지만 보시든가 아니면 매수가 이탈을 손절가로 보고 보든가 21선을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하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니까 10% 이상 수익이고 하면 일부 좀 챙겨놓고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니까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들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의 수익은 항상 챙기는 버릇을 갖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3,6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근데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한 20몇만 원 네. 갔었던 많이 지금 그리고 잘 못 올라요. 그렇죠. 업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굴뚝주죠. 예. 몇 년 됐어요. 굴뚝주 하지 마시라고. 2011년도 배당락과 권리락과 유상증자 수정주가로 했을 때 17만 원대까지 갔었죠. 더 넘었습니다. 수정주가를 제외해버리게 되면 13,600원짜리대에 매수하셨는데 이것도 6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밀렸다가 상승을 했어요. 목표치가 도달하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000원짜리대, 한 1,500원짜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되 지금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13,600원이면 거의 고점권역에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산업재 섹터가 여기서 그냥 다 폭삭 주저앉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쯤 이런 식의 상승은 한 번씩은 꼭 계속 나올 거예요. 주도 섹터가 쉬어갈 때. 그러면 그때도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대에서 한 14,000원? 그 정도에 좀 박스권역으로 놓고 보되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듣고 오셨습니다. SK 26만 원의 비중 20%. 오늘은 이 장에도 지금 버티는 이유는 SK바이오팜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상장 이후에도 75%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예, 대체제로 많이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지주사이기도 하고 참 괜찮은 회사예요. 26만 원짜리대의 매수를 20%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한 얘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33만 원짜리대에서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21선을 올라타고 난 이후에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갔어요. 만약에 21선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 밀려 내려오겠죠? 24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는 기준점을 21선으로 보셔야 돼요. 한 27만 5천 원짜리대, 27만 5천 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면 다시 또 밀려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한 번에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 돌파 시도 한 33만 원짜리 때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되 21선 자리대 깨지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듣고 왔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이거 오늘 아침에 엠포털 실검에도 올라갈 정도로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인데 뭐 2거래일뿐만이 아니라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네. 이분 수익 많이 나셨네요. 19,6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상당히 좀 잘하셨어요. 보유입니다. 비중 10%인데요. 보유하시고요. 3만 원 자리대까지 올랐어요. 월봉 차트를 보면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000원이면 수익이 좀 제법 나고 계신 상황이에요. 한 40, 한 5%, 그 정도 좀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인데 거의 50% 가까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좀 쉬어가야 될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좋은 방법은 절반은 챙겨놓고 절반 차익하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시거나, 두 번째는 원금만 빼세요. 그 10% 원금만 빼시고 수익금만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보는,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ISC에 대해서 매수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오늘은 보합이네요. 예. 이게 보니까 아침 개장 방송을 보시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매수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요. 다 이제 그렇지만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이에요. 정배열 권역이죠. 역배열 권역이 아니라 월봉이를 보면 월봉이 60개월선 저항 자리대고요. 주봉이를 보니까 주봉이도 이제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네요. 거래량이 터졌고, 일봉 보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 차례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밀려내라는데 하락 N자형으로 밀려왔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보면, 수급적인 부분들 어제 그제 일단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장중이지만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IT 쪽이에요. 올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 만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후공정 쪽은 발주가 조금 늦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는 거. 17,000원 이하 권역 17,000원부터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한 19,000원 정도 때, 뭐 단기적인 전고점 자리대니까 이 자리대까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ISC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한국조선해양 94,000원에 비중 10%인데 이게 최근에 조금 조선업종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횡보네요. 한국조선해양도 참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조선주들에 있어서 한 차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수주가 좀 많이 될 거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실적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면 빠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면 94,000원에 10만원, 94,0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 쪽 섹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박스권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박스로 좀 보고 그 박스 하단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탈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탈이 되게 되면 거기서 좀 추매해서 단가를 낮춰서 올라갔을 때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한국조선의 양도 일단은 뭐 보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뭐 10만 원짜리대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은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코닉글로리 1,800원에 비중이 무려 90%입니다. 아, 굉장히 크게 실으시긴 했어요. 예, 1,8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800원. 왜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지금 보면 전저점 자리대 깨졌어요. 저점 자리대가 1,700원대 언저리인데 이걸 깨지고 난 이후에 밀려내렸단 말이죠. 뭘 매수를 했을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실적을 좀 잠깐 보면 실적은 뭐 그냥 꽝인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 보니까 뭐 보안 솔루션 뭐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먹거리 사업 쪽은 할 수 있는데 화장품 사업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코닉글로리는 요 모양새를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되려고 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은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됐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글쎄요, 이거는 아무래도 글쎄요, 이거 단기적으로 90%이신데요.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밀리게 되면 아마 1,600원 언저리? 1,600원에서 1,500원대 초반? 그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투자할 만한? 아직까지는 제가 회사를 까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막 거의 몰빵 투자를 할 만큼의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90%에서 한 80%는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좀 더 보세요. 정말 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닉글로리 듣고 왔습니다. 자, S&T 모티브 44,600원에 비중은 38%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빠졌네요, 여기도. 예, 44,6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44,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박스권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 차례 2019년도 내내 좋았어요. 그러다가 하반기 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 때의 상단자리대를 뚫었다가 지금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게 되면 61선짜리 한 37,000원짜리 때는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37,000원짜리 때 깨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34,000원대까지. 그러니까 37,000원짜리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38%니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깨지지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는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모티브. 자, 이어지는 종목은 네오위즈 22,450원에 야, 100%네요. 이 종목 하나에 그냥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22,4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22,4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잘 하셨어요. 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면 좀 몰빵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22,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밀려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밀릴 수 있을까 봐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30분 봉이에요. 30분 봉을 보게 되면 횡보해 주다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21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요번에 21선을 깨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 자리 때는 챙겨야죠, 일단. 이 자리 때 챙겨놓고, 절반 이상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월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좀 더 가게 된다. 한 34,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보여요. 한 32,000원, 34,000원 이렇게 보이니까 절반 이상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2120선이 살짝 깨지네요. 지금 동시호가에선 이거보다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2112.53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을 잠깐 보시면 계속해서 밀리는 추세입니다. 이게 참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추세가 한번 꺾어버리고 올리는 척하다가 다시 밀어버리고 올리는 척하다 이러면은 매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추세가 전형적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인데 참 오늘 쉽지 않은 장입니다. 하락 자체도 그렇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보시면 뭐 개인이 어마어마하죠. 1조 1,60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기 자금은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개인들이 지금 예수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많은 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만큼을 또 팔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선방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뭐 2, 3%대씩 다 빠지고 있고 삼성물산 1.27%. 고점 찍은 뒤에 삼성물산이 조금씩 빠져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751, 750선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코스닥도 낙폭이 적진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56부터 746까지 빠진 뒤에 쭉 그래도 낙폭을 일정 부분은 코스닥 쪽은 회복을 하는 모습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볼까요? 개인이 1,904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그에 준하게 동시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양시장 모두 조정이 나오자마자 개인들이 꽤 강하게 또 매수를 시장에서 해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지금 하루 핑퐁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 박스권이다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갑니다. 이 두 종목이 올라가 주기 때문에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버텨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HLB 10만 원 공방벌이고요. 알테오젠 낙폭 좀 줄이네요. 시젠 2.55%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도 2거래일 연속 상승 뒤에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뭐 수젠텍도 그렇고 미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라오다가 또 매물대 맞고 내려오는데 워낙에 개인들이 이 진단시약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자리에서 많이들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무거워졌어요. 많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지금 무겁고 그러다 보니 쉽게 가지를 못하고 크게 또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에코프로, BM, KMW, CJENM 모두 빠집니다. 일단은 CJENM, 뭐 에코프로, BM, KMW, 펄어비스 그동안 잘 달리던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CJENM은 조금 안타까운 게 11만 원이 다시 무너지면서 10만 8천 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KMW도 6만 3천 원 뚫고 올라가면서 일단 지지대 강하게 뚫고 올라가나 전일 싶었는데 오늘 또 이런 변수를 만나서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조정 나옵니다. 오늘 펄어비스도 게임 관련주들도 그동안 아웃퍼폼은 좋았는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옵니다. 제넥신이 지금 하락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면서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예, 목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낙폭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대비해서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어제 오른 것 이상으로 빼버리네요. 네. 네.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수급적인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1조가 오늘도 1조가 넘는 대량의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금융투자 얘네들 뭐하나 싶어요. 6천억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 총 합계 9천억대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쪽도 오늘은 좀 차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더 변동폭이 컸던 부분들은 선물이에요. 외국인 쪽에 선물 매도, 그러니까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다 매도를 때리니까. 근데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는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 아닌 상태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청산이에요, 이거. 그러면 위로 올라가 상방으로 했던 부분들을 청산을 해 나간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7월 옵션 만기 때까지 혹시 추이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7월 옵션 만기 때까지 뭐 조정을 기다리는 건가? 뭐 그러한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좀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여전히 지수에 대한 흐름도 나오지만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분할 매수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그런 시장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할 매수가 필요할 것 같다. 한마디로 내일 만약에 조정이 또 나오더라도 야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싸다 그러면서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근데 그 사실 많이 빠지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서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미국장 밀리고 한국 시장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저는 반등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장 빠졌다고 해서 오늘 뭐 급하게 뭐 급락이 아닌 이상은 내일자 한국 시장 빠지게 되면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시초가가 밀려서 출발한다고 해서 그걸 다 매도를 해버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거나 그리고 장 초반에 한번 매수 포인트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시초가 공략을 한번 내일은 주의 깊게 해보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단기적인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트레이딩 기법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수 나왔나요? 코스피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낙폭이 좀 있어요. 2.27% 내리면서 2112까지 빠져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살펴볼까요? 코스닥이 얼마가 빠졌나요? 1.2% 750. 그래도 750은 지키면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이 다시 1,200원대 회귀했습니다. 1,200원 위에서 1,204원 70전에 5원 30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조금 더 이어갈게요. 4103번님께서 해성 DS 16,400원에 비중 절반. 요 중에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시네요. 이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16,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종목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는 뭐 비중 5%, 10%, 뭐 많아야 20% 뭐 이렇게 됐는데 최근은 뭐 30%부터 시작해서 50%는 기본이고 거의 뭐 100%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 갖고 있다가 좀 급하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충분히 기다리면 그 가격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역이에요. 바닥권역이긴 한데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50%니까. 만약에 최근에 6월 15일 날 저점 자리 때 깨게 되면 좀 더 밀리겠죠. 한 13,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전략은 저점 자리 때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는 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매수가 종속대가 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성 DS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PI 첨단 소재 들어와 있어요. 33,000원에 비중은 20%. 아, 이제 슬슬 손실이 나는 문자들이 오네요. 지난주까지만 좀 덜 했는데. 그러게요. 예. 3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PI 첨단 소재는 과거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하락세 때 벗기지를 못했습니다. 비추세예요. 박스란 얘기죠. 박스 하단 26,000원, 26,000원 정도, 박스 상단 41,000원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수 단가 33,000원은 딱 중간 가격이에요. 그럼 그 자리대도 한 번쯤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비중이 20%면 좁은 작은 박스 권역에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PI 첨단 소재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PI 필름보다도 유리글라스를 채용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한번 줄였다가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이어서 고영. 고영은 11만 3,700원의 비중 20% 남고 계십니다. 지금 10만 원 딱 오늘 지키면서 끝나는 9만 8,00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어떻게 할까요? 예, 11만 3,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전고점 뚫었고 넘어가겠거니 그렇게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고영은 뭐 실적이 좋은 회사죠.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회사고, 내년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무구조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좀 무거워요. 고영이란 기업 자체가 너무 이게 무거운 그런 종목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크게 빠질 자리대는 없어 보여요. 많이 빠져야 뭐 한 9만 원대 초반? 뭐 그 정도면은 지지라인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뭐 더 보시든가 아니면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든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영 말씀해 주셨고요. LB세미콘 9,600원의 비중은 20%인데 이게 방탄 관련주로도 엮이지 않았나요, 저번에? 예, 방탄 관련주로도 좀 엮였고요. 뭐 비메모리 쪽, 뭐 이쪽에서 좀 엮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아직 방탄에 대한 이슈가 끝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9,6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테마성의 흐름들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무조건 차트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61선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61선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한 7,300원이네요.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친구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올해 역성장이에요. 작년에 500억 했는데 올해는 역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반등 시에 어떤 이게 테마성 흐름들을 보고 매수를 했다라면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분에는 일단 무조건 다 덜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B세미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파워로직스 7,470원의 비중 10%, 한 300원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네요, 주당. 네, 파워로직스도 카메라 모듈 쪽 섹터예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투자를 했더라면 수익이 좀 많이 났었겠죠. 그리고 난 후에 밀려 내려왔는데 저희도 작년에 카메라 쪽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파워로직스거든요. 저희가 차익하고 난 이후에 카메라 모듈 쪽 섹터를 단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탐방을 갔었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 단가 압박, 단가 있는 압박이 있을 거다라는 거, 그런 수익성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카메라가 안 들어가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 쪽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좀 실적에 있어서 둔화되는 부분들, 수익성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박스예요. 박스 상단 8,400원,
그 정도로 좀 놓고 올라오게 되면 저는 좀 챙겨가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파워로직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